그것을 법적으로 살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앞에 이은혜 사건이랑 비슷한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위험한 계곡이죠. 거기에 가서 다이빙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야, 물놀이 가자가 아니라 같이 너 물놀이 가자. 그러니까 지목이라는 건 뭐예요? 사수예요, 사수. 아, 빠지면 구해줄게.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 아무도 안 죽었는데 왜 난리지?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에서 죽으면 남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가평하면요, 뭐가 생각나시나요? 가평하면 계곡이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는 이은혜라는 여자와 공범이죠? 이름이 뭔가요? 조현수? 예.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가평이란 말을 들으면 보험 사기 아니면은 살인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분 잡혔죠. 이은혜라는 여자가 잡혔어요. 그리고 조연수도 잡혔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 전혀 수영을 못할 뿐더러 평소에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가서 물론 이제 끌고 간 건 아니죠. 본인이 자발적으로 걸어서 갔죠. 근데 거기에서 수영을 못하는데 다이빙을 해라고 강요해서 떨어져서 죽게 됐을 때 그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을 법적으로 살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기소가 됐는데 기소된 제명이 살인자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살인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을 같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요. 이거랑 같이 봐야 될 사건이 지금 군대에서 발생한 조재현 여사 사망 사건이 있거든요. 똑같은 가평 계곡에서 발생한 일이고 둘 다 수영을 못해. 피해자나 그러니까 양 두 사건의 피해자가 다 수영을 못해. 평소에 물을 무서워해요. 이은혜 사건의 경우에는 이은혜의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그리고 조재현 여사 사건에 있어서는 가해자들이 다이빙을 좋아하는 상급자가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조재현 여사를 데리고 계곡에 가서 장소는 둘 다 가평이에요. 다이빙을 강요한 점. 자,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비교해서 과연 살인죄가 될지 안 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군대 사건은요, 우리나라가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저 사람의 일이지만 언젠가는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사건이 처리되는 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이 일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피해자가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연합뉴스고요. 계곡살인 이은혜 조연수 기소했어요. 직접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검찰에서. 직접 살인죄. 그냥 직접적으로 행위를 인정해버린 거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사건 발생 3년 만에 검찰이 보험금 8억을 노린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씨 이은혜가 남편을 가스라이팅해서 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검사를 비난하는 회견문도 작성. 이씨가 그랬다는 거죠. 이씨가 검사를 비난하는 회견문을 작성했대요. 예,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악녀죠, 악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놈들의 멘탈이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가해자 이 씨가 검사를 비난하는 회견문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네, 보통 멘탈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사람들 모습인데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사진인 것 같고요. 의료진인 줄 알았어요. 의료진인 줄. 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 31살, 조연수 30살,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 넘겨졌다. 자, 인천지검 형사 2부는 4일 살인 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미수도 여러 가지 미수가 있는데요. 내가 행위에 나갔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만두는 미수가 있고 이거와 같이 양심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양심에 털이 난 사람들이 그냥 왜 미수가 된 거예요? 왜 못하게 됐어요? 근데 살인 미수는 왜 들어갔지? 살인으로 들어갔는데 살인 미수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이 보험 사기가 미수가 된 거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사건이 재조명이 되면서 자기들의 범죄를 달성하지 못한 거죠. 본인들이 그만하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같은 미수라도 굉장히 죄질이 나쁜 미수예요.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저녁이군요. 경기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을 판단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계곡의 깊이는 3m예요. 그리고 구조 장비 당연히 없이 뛰어들게 했다. 그래서 살해했다. 라고 평가를 한 거죠. 이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죄.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자기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자기 부작위란 말은요. 행위가 있냐 없냐거든요. 부작위는 뭐예요? 행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요. 직접적인 살해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행위가 있는 게 더 형량이 높겠죠.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 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 있지 않으면요. 자기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가스라이팅이 핵심인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행위이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보거 피 등을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윤 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 씨 친구도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제 공범으로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은 이 씨와 조 씨는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삼성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으면 그냥 묻혔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씨와 조 씨는 이은혜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은혜와 조현수라는 이 두 사람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 8억까지 가로챌 수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자,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자, SBS 단독 보도고요. 자, 제목은요. 빠지면 구해준다더니 수영 못하는데 가평 계곡에서 숨진 막내 군인입니다. 앞에 이은혜 사건이랑 비슷한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건은요. 육군 수도기계 보병 4단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게 주둔지가 가평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사망 사고가 많이 나요. 물놀이 사고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도 그냥 군인이 물놀이 가서 죽었구나라고 물놀이 사고로 그냥 파묻힐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기사화가 된 거예요. 기사화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자, 선임 부사관들을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자, 조재현 하사가 숨진 건 지난해 9월 가평의 한 계곡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21년 9월인 거죠. 자, 선임 부사관들을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아, 그냥 물놀이 사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한번 보시죠. 당시 목격자는요. 선임들이 자주 왔었어요. 숨진 그 아이는 신입이라 그러더라고요. 튜브 갖고 뛰어갈 적인 벌써 늦었죠. 자, 선임들은 여러분 여기 자주 와요. 계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죽은 이 사람은 신입 조재훈 하사는 뭐예요? 신입이에요. 그리고 이 조하사가 다이빙해서 계곡에 뛰어들었고 위험한 상황이 돼서 그제서야 튜브를 갖고 뛰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늦은 거죠.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고가 발생했던 계곡입니다. 3m가 훌쩍 넘는 장대인데요. 직접 이렇게 물속에 넣어보면 계곡 바닥에 끝이 닿지 않을 정도로 수심이 매우 깊습니다. 자, 3m예요. 수심이. 3m 막대기가 3m 장대가 바닥에 닿지 않으니까 3m 이상이겠죠. 수심은. 유족은 청천벽력에 의구심부터 들었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해 물가 근처도 안 가던 조화서였기 때문입니다. 자, 수영을 전혀 못하고요. 물가는 가지 않는 간부였어요. 자, 유족은요.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다. 물에 빠져서 뜬금없이 실내 수영장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요. 실내 수영장도 가본 적이 없대요. 이 피해자는. 근데 계곡에 그것도 수심이 3m가 훌쩍 넘는 그런 위험한 계곡이죠. 거기에 가서 다이빙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고 조재현 하사의 친구입니다. 얘가 왜 익살했지? 자발적으로 뛰어낼 일은 절대 없는데, 자, 친구는 조재현 하사가 수영을 못하는 걸 알죠. 물을 무서워하는 걸 알죠. 그런데 갑자기 익사? 왜 그랬지?
얘가 물에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는 갈 일이 없는 앤데 왜 익사했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로 휴무가 주어졌던 그날 조화사의 사수 A 중사는 남자답게 놀자며 계곡에 갈 사람을 찾다가 막내 조화사를 지목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목했어요, 지목. 그러니까 물놀이를 야, 물놀이 가자가 아니라 같이 너 물놀이 가자. 그러니까 지목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특정해서 같이 가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수예요, 사수. 사수 A 중사가 막내인 초급 하사에게, 초임 하사에게 물놀이 가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자, 물을 무서워한다며 다른 부사관이 말렸고, 자, 조재훈 하사가 물을 무서워한다고 다른 부사관이 말렸어요. 쟤는 물을 무서워한다. 그리고 조하사 본인도 저 방 청소를 해야 합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한 번 거절했죠? 근데 A 중사의 거듭된 제안에 결국 함께 계곡에 갔습니다. 자, A 중사는 여러분 선임이에요. 그리고 가자고 특정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거절해요. 아, 싫어요. 나 안 갈래요. 나 방 청소할래요. 라고 했어요. 근데 선임이 다시 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또 거부할 수 있을까요? 군대를 다녀온 분이시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계곡에 갔어요. 결국 갔어요. 선임 B하사가 먼저 뛰어들었고 조하사가 주저하자 이들은 빠지면 구해주겠다고 했어요. 자, 주저했죠. 당연하죠. 수영을 전혀 못하는데 그 높은 계곡에서 그냥 물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높은 계곡에서 수심은 알 수도 없는 깊은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주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임이 뭐래요? 아, 빠지면 구해줄게. 이건 뭐예요? 빨리 뛰란 얘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뛰지 마. 그래야 맞겠죠. 근데 야, 빠지면 구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잖아요. 다이빙 직후 허우적대는 조화사를 향해 A 중사와 B 하사가 한 명씩 뛰어들었지만 구조에 실패했습니다. 빠지면 구해준다 했잖아요. 근데 왜 안 구한 거예요? 왜 안 구해줬어요? 유족은 사실상 상급자들의 강요로 목숨을 잃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조화사가 숨진 날은 그의 2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20살. 어린 초임 하사가 상간이 물놀이를 가자는 말에 수영을 전혀 못하지만 물놀이를 갔고, 그리고 다이빙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이빙을 하게 됐고, 그리고 결국 죽어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떠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나요? 군에서 이 정도의 일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자, 이것도 SBS 단독 보도인데요. 넉 달 전에도 같은 계곡에서 사고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자, 같은 소속 같은 부대에 넉 달 전, 그러니까 조화사가 죽기 넉 달 전이에요. 조화사가 9월에 이 사고로 죽었잖아요. 그럼 넉 달 전이니까 5월이겠죠? 5월에 같은 계곡, 여기서 이 계곡은요, 가평의 애기소 계곡이라는 곳이에요. 애기소 계곡. 아까 이은혜는 어딘가요? 용소 계곡이었잖아요. 여기에서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조지현 하사가 숨질 당시 가평의 한 계곡에 함께 있었던 A 중사 B 하사는 사고 넉 달 전인 지난해 5월에도 같은 계곡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키지 않는데도 조하사가 물에 뛰어들었던 것과 비슷한 일이 그날도 벌어졌습니다. 조씨처럼 수영을 못하는 B 하사가 빠지면 구해주겠다는 A 중사의 말에 다이빙했다가 물에 빠진 겁니다. 다행히 A 중사가 아닌 다른 부사관이 뛰어들어 구조했습니다. B 하사는 여기서 이 B 하사가 피해자였죠. 이 당시에는. 군 조사에서 무서웠지만 뛰어야 하는 분위기였고 다른 일행이 없었다면 나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조 씨도 뛰기 싫었던 것 같다. 구해준다면 뛰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엔 A 중사 본인이 같은 계곡에 빠졌다가 구조된 적이 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화사의 사망 사건 전까지 해당 부대는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가 없어서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어요. 2021년 9월에 조하사가 사망을 합니다. 다이빙을 해서 죽어요. 조하사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지시라고 해야 되나요? 다이빙을 하도록 시킨 사람은요. 시킨 사람이 A 중사하고 B 하사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계곡을 좋아해요. 계곡을 사랑해요. 근데 조하사는 물을 무서워해요. 전혀 할 줄 몰라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 조하사가 사망을 했죠. 근데 보세요. 2021년 5월에요. 또 A 중사 이 사람들이요. 이번에는 C 하사라는 사람을 데리고
여길 또 가요. 이 계곡을. 가평의 이 동일한 장소를 가요. 그리고 이 씨앗사도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을 못해요. 근데 얘를 데리고 와서 다이빙을 하도록 해요. 근데 얘는 무서웠대요. 무서웠지만 뛰라고 하니까 뛰었다. A중사랑 B하사가 구해주겠다고 했죠. 근데 누가 구해줬냐면요. D중사라는 사람이 구해줘요. 얘가 빠져서 똑같아요. 죽을 뻔하거든요. 근데 D중사가 구해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대에서요. 이런 일이 5월에 있었어요. 5월에. 가해자는 A중사 B하사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부대에서 징계를 받았어야 마땅해요. 근데 부대에서는 몰랐대요. 우리 몰랐어. 몰랐어. A중사랑 B하사는 분명히 지시를 불이행했죠. 이 계곡은요, 굉장히 위험해서요, 곳곳에 위험, 뭐, 입수 금지, 그런 표지판이, 경고 표지판이 많이 써있던 계곡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수영을 잘한다는 이유로 수영을 못하는, 5월에는 수영을 못하는 씨앗을 데려와서 죽일 뻔 했고, 구해준 것도 물론 D중사라는 다른 사람이 구해줬어요. 그리고 9월에는, 이번에는 조화사를 데리고 가서 또 다이빙을 시켜요. 그리고 구해주지 못해요. 죽었어. 또 발생해요, 9월에. 5월 사건과 9월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A중사 B하사예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5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A중사랑 B하사가 징계를 받던 아니면 최소한 구두 경고라도 받았다면 9월에 다시 4개월 뒤인 9월에 조하사를 데리고 다시 이 계곡을 찾아가고 다이빙을 하라고 시킬 수 있었을까요? 감히? 그래도 군인인데? 아마 못했겠죠. 그러니까 9월 사건은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5월 사건에서 발생한 거예요. 5월 사건에 뭐예요? A 중사랑 B 하사는 당연하고요. 이거를 부대에서 방치했잖아요. 부대에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5월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 군대에서 보고를 못 받으면 뭐예요? 보고 체계가 무너진 군대는 뭔가요? 그게 군대인가요? 아니, 보고를 하지 않아.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근데 보고를 못 받았대요. 5월 사건은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우린 몰라. 그러니까 우린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5월 사건은 아무도 안 죽었잖아.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씨앗사는 죽지 않았어요. 다른 뒤중사가 구해주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이 사건은 없는 거예요. 군에서는. 야, 아무도 안 죽었는데 왜 난리지? 그리고 9월에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5월 사건에서는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이거는 없는 거고요. 9월 사건만 단독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법적인 평가를 했는데, 아, 그냥 이 조화사가 수영을 못하는데 도전 정신이 강해서 선임들하고 가서 물놀이 하다가 그냥 빠져 죽은 거야. 그러니까 끝. 단순 물놀이 사고로 끝.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유족이라면요. 여러분이 조화사의 유족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아들이 조화사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조카가. 그럼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이은혜 사건과 다른 점이 뭔가요? 똑같은 가평. 둘 다 수영을 못해. 물을 무서워해. 한쪽은 가스라이팅이 있었어. 한쪽은 선임의 강요가 있었어. 둘 다 자발적으로 떨어졌죠. 뛰어내리는 행위는 자발적으로 했죠. 이제 법적인 판단만 남은 거예요. 이은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살인죄로 기소가 됐어요. 자기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가 됐어요. 조화사 사건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단순 사고사로 끝내는 게 맞을까요? 5월 사건에 대해서 군에서 최소한 교육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9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죽지 않으면 군에서는 이거는요, 그냥 인사사고인 게 분명해요. 막을 수 있는 사건이 난 거예요. 우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 젊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 몸을 담은 국군 장병들이 뭐 전쟁 중에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안전사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허망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에서 죽으면 남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군인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복무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하며 오늘은 여기까지.